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복잡해지고 동시에 살짝 두려운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평생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직업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게 되면 뒤이어 찾아오는 막막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금 250만 원을 받고도 폐지를 줍게 된 사연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또 왜 미리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한들 잘못된 기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어두면 적어도 같은 길을 밟게 되진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1.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결국 폐지 줍는 신세가 된 55세 퇴직 경찰관 이야기. 자, 첫 번째 사례는 오늘의 제목에도 나왔던 55세 퇴직 경찰관 분의 사연이에요.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적어도 20만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죠. 퇴직을 하면서 받았던 일시금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250만 원을 기반으로 자녀들 학비며 생활비를 모두 도맡아 하셨고 무엇보다 본인이 2030대부터 계속 내왔던 의무감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니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어야지라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몇 년 사이 물가도 올라버렸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예요. 월 25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 같지만 실제로 집 모거지 담보대출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닌다면 택도 없죠.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비용이 생기면 금세 적자예요. 그렇게 퇴직 후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원래 조금 있던 적금이며 저축성 보험이며 서서히 깨서 쓰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생계가 빠듯해져서 폐지 줍는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라고 하셨어요. 현직 경찰일 때도 어려운 분들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는데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크게 낙담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퇴 후에는 내가 받는 연금만 믿고 큰 지출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례예요. 2.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퇴직 후엔 더 지쳐 60세 전직 교사 사례. 두 번째로는 교직에 계시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월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또 다년간 쌓아둔 경력이 있으니 은퇴 후에도 뭔가 강의나 컨설팅 같은 걸로 부수입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꽤 높았습니다. 우선 퇴직 후 강의나 출강 기회를 찾으려면 상당히 영업을 해야 해요. 아무리 교장을 했어도 교육청이나 학교, 또 관련 기관에 자신을 적극 어필하고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만 강의 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 분도 처음에는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이름값으로 어느 정도 기회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다들 새롭고 신선한 강사를 원하고 강연료 책정도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 이분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교사 시절에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건강보험료, 세금, 각종 공과금, 친척 경조사비 같은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자녀들은 이미 자립했어도 가끔씩 자금 지원을 부탁해 오면 안 도와줄 수는 없고요. 또 은퇴했으니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조금씩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다 보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이분도 은퇴 23년 차에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교장실에서 존중받으며 일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날 안 찾는다는 허탈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가벼운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고 부업을 찾느라 여러 문을 두드렸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편의점 야간 일을 잠깐씩 하신다고 해요.
은퇴가 반드시 쉽고 편안하다는 환상은 깨져버렸죠. 3. 평생 사무직이었는데 은퇴 후 갑자기 택시를 모는 58세 전직 회사원 사례. 세 번째 사례로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30여 년을 꽤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다 58세에 명예퇴직하신 분이에요. 이 분도 내 연봉이면 적금하고 주식 투자 좀 해두면 은퇴 후에 길게 봐도 먹고 살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 받고 한숨 돌리는 순간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투자했던 자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사무직 경력만 있다 보니 퇴직 후에는 관련 업종에서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더랍니다. 결국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니 무엇이든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따고 하루 10시간씩 택시를 몰기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더래요. 교대 근무가 좀 더 자유롭긴 해도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졌다고 해요. 또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죠.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새롭게 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는 마음과 그래도 어쩌겠나.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지라는 현실 사이에서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장 큰 실수는 중장기 재테크 전략을 세우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특정 종목에만 몰빵 투자한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 삼아 과소비도 좀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빚이 된 상태였죠. 은퇴 직후 목돈으로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주식 폭락으로 목돈이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조언.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눈치채실 거예요. 첫째, 은퇴 직후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목돈이 소진됩니다. 둘째, 애초에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져서 계획이 틀어지기 일쑤예요.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도 쉽게 찾아옵니다. 일할 때야 매일 일정이 있으니 체력이 좀 떨어져도 견딜만 했는데 은퇴 후에는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지 않으면 급격히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재무 설계사나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연금 플랜을 재검토하라. 내가 받게 될 공적연금, 사적연금, 혹은 퇴직연금 등이 과연 매달 얼마씩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지 말고요. 필수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라. 은퇴 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비용 여행, 취미, 자녀 지원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놓고 그 부분만큼은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적극적인 노후 부업 방안을 찾으라. 예전에는 퇴직하면 편히 쉬어야지가 기본 인식이었지만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활력도 얻고 소득도 조금씩 이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동네 작은 강의나 온라인 강의, 자영업, 시간제 알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조사해 보세요. 건강관리가 곧 비용 절감이다.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재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때문에 50대부터라도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에 힘써서 향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패해도 재시도하라. 택시든 편의점 알바든 처음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내 적성이나 경험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 분명 이거다 싶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과 우울감을 겪습니다. 은퇴 후에는 행복만 있을 거야 라고 장밋빛 환상을 품기보다는 이 시기가 삶의 또 다른 과도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현명하겠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자녀가 이미 자립했거나 혹은 아직 학비가 필요한 자녀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아픈 경우 등 각기 다른 변수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퇴 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빨라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은퇴 후에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함에 떨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앞선 사례들처럼 허둥대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도 처음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심정으로 속상해 하셨지만 결국 배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는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분은 소소한 자영업을 통해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부정적 사고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발걸음을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250만 원이 있어도 폐지를 줍게 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 목표와 일상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